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리뷰했던 그 판연탄에 이어 운경당, 윤진탕이라는 중국 브랜드 잉크 23개 색을 비교 발색해 볼 텐데요. 운경당 잉크는 병당 30ml 용량이고요. 가격은 현재 환율로 5,000원 정도, 배송비 포함하면 넉넉 잡아도 한 7,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운경당 역시 판연탄처럼 색분리 잉크 라인이 유명하고요. 뭐 방수 잉크나 펄잉크도 있기는 한데 제가 써보니까 품질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방수 잉크나 펄잉크는 좀 제외하고 보셔도 좋을 텐데요. 오늘 발색은 같이 해볼 거예요. 운경당 색분리 잉크는 전체적으로 매우 옅은 수채화 톤이더라고요. 그래서 필기보다는 채색하는데 좀 더 적합한 잉크인 것 같고요. 판연탄 색분리 잉크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필기 용도로는 판연탄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도 또 채색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타오바오 직구 가능한 링크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달리 4가지 종이에 차팅을 할 건데요. 그립다에서 나오는 잉크 전용 발색지, 그리고 토모에 리버, B7 하나 추가로 1호풀 종이에 발색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요즘 토모에 리버 대용으로 1호풀 종이가 좋다라는 홍보 문구를 띄어서 좀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과연 1호풀의 그 색감 표현력이 토모에 리버를 대체할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색 과정은 딱히 떠들거리가 없어서 제가 나중에 음성만 따로 추가하겠습니다.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세요. 제가 첫 영상을 올린 게 22년 12월 16일이더라고요. 이제 만으로 꼭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목표는 가지고 있는 만년필 80구 중에 오래 써도 품질이 좋은 추천기 10구 남짓을 소개하고 유튜브를 접는 거였어요. 기간은 1년을 예상했는데 보시다시피 2년이 지나도록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동안 만년필이 120구 정도로 늘어났고 2년 사이에 쓸 수 없는 품질이 된 만년필만 5구 정도 생겼죠. 제가 만년필을 막 다루는 건 아니고요. 내구성이나 펜촉 품질이 안 좋아서 망가진 케이스들이에요. 앞으로 보여드릴 리뷰가 몇 개 남지 않았어요. 파카, 몽블랑, 오로라 88 라인, 파이로트, 헤리티지 시리즈. 애매하게 하나씩 샀던 중급기 몇 종류 묶어서 리뷰하면 사실상 끝납니다. 개수로는 6개 남짓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천기 총정리 영상이 추가되는 정도로 만년필 리뷰는 끝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가격대별, 브랜드별로 구분해서 몇 개씩 묶어 리뷰 남겼잖아요. 유튜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모델별로 하나씩 리뷰하거나 비교 대상을 바꿔서 리뷰할 수도 있을 테지만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기준을 바꾸면 추천 여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어서 좋은 만년필을 찾는 분들께 오히려 혼동을 드릴 것 같아서예요. 제 채널에서의 만년필 추천 기준은 오로지 한글 필기에 적합한 필감 우선이 되면 좋겠고요. 종이를 많이 가리지 않고 몇 년을 써도 뛰어난 필감이 유지되는 고품질 만년필만 쏙쏙 골라드리고 싶으니까요. 근데 영상을 더 보고 싶다는 댓글이나 응원 글을 보면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만년필 리뷰를 양산하고 싶진 않으니 다른 면에서 정보 공유가 될 만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펀딩도 한번 했었고요. 내년 컨텐츠로는 추천기로 소개했던 모델들을 20종류 종이에 써보면서 종이 궁합 찾기 영상을 만들어 볼까 계획 중입니다. 오늘처럼 브랜드별로 발색 비교하는 영상 보여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종이 궁합 찾기 영상이 12개 정도, 발색 비교 영상이 12개 정도, 남은 만년필 리뷰가 6개 정도,
대략 30개의 영상이 더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 안에는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새로 출시되는 만년필이 있다면 사서 리뷰해볼 용의가 있어요. 앞으로의 채널 운영 계획은 이렇고요. 신년 앞두고 고민 중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2차 펀딩에 관한 건데요. 첫 펀딩으로 B7 노트 만든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떠세요들? 노트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으세요? 제가 하는 펀딩은 최대한 가성비 좋은 노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필사족들이 만년필 노트를 가장 저렴하게 넉넉히 확보할 수 있는 펀딩, 이 목적인데요.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과연 이 불경기 중에 노트 펀딩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해당 종이로는 딱 한 번 이벤트성으로 만드는 노트이다 보니 불경기에 괜한 지출을 유도하는 그런 펀딩이 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연말 넘기고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로 한 템포 미뤄둔 상태인데요. 여러분은 언제가 좋을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시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부드러운 표면의 마시멜로우와 러프한 표면의 올드밀, 그리고 문캔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로 시작을 했다가 올드밀은 쓸수록 합이 안 맞는 펜이 다수 있어서 지금은 마시멜로우와 문캔 디자인 두 가지만 써보고 있어요. 사각 있는 종이 대 매끈한 종이, 이 중 하나만 펀딩에 올릴 거고 아마 문캔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시멜로우는 시중에 노트 제품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 펀딩으로 만들면 페이지 넉넉하게 더 저렴한 구성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시중에 구하기 어려운 종이로 펀딩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마시멜로우는 가성비 노트를 원하는 분이 많으면 3차 펀딩으로 고민을 좀 해보고 요청이 많지 않다면 문캔 디자인으로 펀딩은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펀딩도 보통 일이 아니라서 필요한 분들이 최대한 많이 모였을 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발색 비교 영상을 몇 번 찍어보다 보니 토모에 리버 종이가 생각보다 발색이 정말 예쁘게 잘 되는 특성이 강한 종이라 52g 종이 노트가 가장 흔하잖아요. 우리는 68g 평량지로 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이건 이전에 막 계획을 짜본 게 아니라 발색 비교 영상 만들면서 문득 든 생각을 한번 떠들어보는 정도니까 혹시나 같이 만들어 볼 의사가 있다 하시면 의견 표현을 마구 해주시면 저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테고요. 현재 진행 상황과 제 생각은 이렇고요. 100종 만년필 테스트 끝내면 종이 리뷰하면서 펀딩할지 말지의 여부를 투표 받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스프링 노트 말고 제본 노트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시기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근데 발색 영상을 넘겨보기 안 하고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종이에 잉크 올리는 장면 생략하고 완성된 차트만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사실상 저도 편한데요. 그래도 특정 잉크를 살지 말지 고민될 때는 잉크 본연의 수색도 궁금할 테고 종이에 막 올렸을 때의 색 변화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촬영과 편집에 품이 좀 들지만 생략하지 않고 최대한 좀 짧게나마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필요한 분들이 유용하게 이 영상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유튜브 리뷰를 위해 좀 불필요하지만 다양한 잉크들을 브랜드별로 많이 사드린 케이스이지만요. 잉크는 만년필에 넣어서 쓰기에는 30ml 잉크 한 병 다 쓰기도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매일 몇 장씩 쓰면 1년에 한 병 쓸까요? 흐름에 따라서 다를 거고 만년필 종류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생각보다 잉크 소모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게다가 브랜드별로 사실 보유하고 있는 색이 그 색이에요.
색이라서 약간의 톤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한 색조의 잉크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수용성 잉크는 비슷한 계열이라면 가장 저렴한 브랜드 제품을 골라서 써도 되겠더라고요. 세일러처럼 잉크 편식이 심한 만년필에 쓰는 것만 아니라면 품질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농도 차이는 있죠. 같은 색감이라도 운경당은 엄청 묽고 세일러 잉크 공방 쪽은 좀 농도가 더 쫀득하다 하는 식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잉크 잘 받아주는 만년필 전용지에 쓰실 거라면 사실 잉크의 농도가 뭐 엄청 큰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수용성 잉크 중에 농도가 진짜 진하고 쫀득하고 흐름이 잉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컬러도 개중에 있어요. 브랜드가 대체로 그렇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특정 브랜드의 특정 컬러가 농도가 좀 더 쫀득하고 흐름이 더 좋다. 이런 색들이 정말 소수 있기는 한데 대체로는 농도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수용성 잉크의 농도가 필감에 엄청난 차이를 주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고요. 저한테 4,000원짜리 중국산 잉크부터 30,000원짜리 유럽제 잉크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30,000원짜리 잉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좋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만년필 좋은 거에 넣어서 쓰면 필감 차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특히나 이런 색분리 잉크 종류는 비싸서 꼭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가성비 챙겨서 파년탄이나 운경당 제품, 이 중국제 브랜드 제품을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주변 지인들을 만년필에 끌어들이려고 여러모로 좀 애를 썼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니, 나도 만년필 써보려고 추천 만년필들 막 찾아봐서 써봤는데 이게 볼펜만 또 필감이 못하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사서 써야 하고 세척하고 관리하고 번거롭기만 하던데 그걸 도대체 왜 쓰는 거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 라미 사파리, 뭐 트위스비 에코, 파카 조터 입문용으로 추천받는 만년필들 써보는 단계에서 흥미를 뚝 끊어버린 케이스가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저는 제가 만년필을 사랑해서 이 채널을 2년 동안 지속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만년필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다시금 필기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 만년필과 함께 즐거운 취미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제가 영상 올리던 초창기부터 제 영상들에는 악플에 가까운 댓글들이 한 번씩 달려요. 뭐 만년필은 1,000원짜리부터 100만원짜리까지 그 중간 단계를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그 만년필에 대해 내 취향을 찾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이 만년필을 취미로 즐기는 과정이고 묘미인데 어떻게 좋다 안 좋다를 구분해서 감히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라미 2000, 파카 조터 이런 만년필들 어떻게 안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네가 굉장히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정말 장문에 지적하는 그런 댓글들 저는 그때그때 지우거든요. 왜냐면 생각의 차이예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저는 100개가 넘는 만년필을 사서 써보면서 사실상 80개, 90개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수준이 됐어요. 왜냐면 만년필이야말로 처음에 1,000원짜리 쓸 때는 그게 정말 좋은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00원짜리 써보면 이게 좋네? 1,000원짜리 필감은 못 쓰겠는데? 이렇게 되고요. 10,000원짜리 쓰다가 10만원짜리 쓰면 와 10만원짜리 필감이 이렇게 좋아? 손에 너무 편하네? 10,000원짜리 안 쓰게 되고요. 10만원짜리 쓰다가 뭐 50만원짜리 정말 괜찮은 만년필을 만나면 손에 훨씬 편한 만년필로 손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감의 단계를 이렇게 상향시켜서 올라갈수록 내가 거쳐온 중간 단계에 애매한 단계에 걸쳐있는 만년필들은 정말로 안 쓰게 되거든요. 이 과정들을 다 좀 생략할 수
있다면 내가 한 10개만 만년필을 샀는데 그 10개의 만년필이 나의 필기 생활을 너무나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만년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것에 애정을 가지고 필기 생활을 좀 늘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의도에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더 많은 노트에 비교 필기를 해보고 리뷰하려고 신경을 썼던 거고요. 처음에는 3종류 노트에 보여드리던 걸 요즘은 거의 7, 8종류, 뭐 많으면 10종류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필감이 어떤지 대체로 평균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몇 년째 써도 다른 만년필들이랑 다 비교해서 써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도출해서 추천기로 꼽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 건데도 여전히 가끔 오셔서 남기는 그 부정적인 댓글들이 사실은 유튜브를 지속하는데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쁜 만년필을 사는 행위 자체가 재밌고 또 사고 싶은 마음에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찾아보는 분들이라면 조금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고는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보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저는 만년필 판매 업체 직원이 아니거든요. 저는 만년필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예쁘게 보이고 고급스럽게 보이고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만년필을 실제 필기에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만년필 몇 년씩 써보고 몇 달씩 써보고 이 종이 저 종이에 써보고 평균치가 어떤지 그리고 또 제가 10개 만년필 써보고 리뷰를 남기는 게 아니고 100개 넘는 만년필을 정말 다양한 종이에 비교해서 필기를 해보면서 평균치를 내려서 가장 좋은 만년필만 선별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제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분의 지갑도 제가 조금 예산을 아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밉게만 보지 말아주시고요. 시간 내서 영상 보시는 건데 최대한 이점이 되는 부분들만 쏙쏙 골라가시면 좋잖아요. 어쨌든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 이 채널을 유지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만년필을 불편한 필기구라고 여기지 않고 이래서 만년필 쓰는구나. 필감이 너무 좋다. 글씨를 좀 더 쓰고 싶다. 하는 그런 만년필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게 하려고 시간 들여가지고 영상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이쯤에서 이런 취지를 한 번은 더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구절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발색 영상 마무리를 해봐야겠어요. 그립다 발색 차트에 발색한 거는 색 분리가 비교적 잘 보이기는 해요. 채도가 살짝 차분하게 가라앉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색감은 너무 탁해지거나 어두워지지 않게 잘 표현되는 편이고요. 방수잉크 중에 약간 종이 결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것처럼 잉크 양을 비슷하게 올렸는데도 좀 번지면서 결이 일어나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아마 운경당 방수잉크 퀄리티가 뭐 아주 좋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이 유일하게 소프트 블루 컬러만 번지거나 스며들거나 이런 느낌 없이 발색됐는데요. 실제로 이 소프트 블루 컬러는 제가 일기 쓸 때 자주 사용하는데 종이를 별로 가리지도 않고 농도도 적당해요. 너무 묽지도 않고 또 너무 짙어서 좀 뻑뻑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운경당 방수잉크는 소프트 블루 컬러는 쓸만하고 나머지는 좀 품질이 떨어진다. 일반 용지에 썼을 때 이 정도 컬러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돼요. B7은 블루 컬러 표현은 강한데 그 난색 계열, 적색이나 노란색 계열 표현이 조금 변형돼서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 종이잖아요. 역시 난색 표현은 좀 약하고요. 생각보다 색분리 잉크의 표현력은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펄잉크 같은 거는 펄감은 4개 종이 중에 가장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고 광택감이 확실히 딱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립다 종이에서는 퍼져 보이고 스며들어 보였던 요 방수 잉크들도 퍼지거나 스며드는 느낌 전혀 없이 약간 코팅감 있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경계 부분 깨끗하게 잘 표현이 되네요. 색 분리 잉크의 표현력이 가장 좋은 건 역시 토모에 리버인데요. 색감 표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색 분리에 그 경계 부분이 상당히 또렷하게 두드러지게 딱 경계가 그어지는 게 특징적이고요. 제가 일부러 잉크를 굉장히 많이 올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만년필에 펜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좀 진하게 표현된 감이 있어요. 잉크가 진짜 막 펑펑 흘러나오는 흐름 좋은 만년필에 넣어서 쓰시면 요 정도 색감으로 글씨 필기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거. 흐름 좋은 만년필에 토모에 리버 매칭해서 쓰시기에는 웅병당 잉크도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색 표현은 다 진짜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농담이 살아있는 그 느낌이 진짜 잘 표현되고요. 색감 진짜 예쁘지 않나요? 펄감은 아까 빛세븐에 비해서는 더 차분하고 은은하게, 그러니까 도드라지지 않고 보일 듯 말 듯 반짝이게 표현이 잘 되고요. 이로풀 종이하고 토모에 리버의 색감 표현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색감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토모에 리버하고 딱 비교를 하면 차이가 있어요. 앞에 두 색씩만 한번 보실래요? 색 분리가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죠. 대비되는 이 색감이 잘 드러나긴 하지만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고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표현되는 느낌이 있고요. 토모에 리버는 아까 방수 잉크들이 약간 지글지글 번지고 스며드는 느낌이 있는데, 이로풀 종이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빛세븐하고 오히려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손기름에 취약한 정도도 빛세븐하고 거의 비슷해요. 빛세븐하고 종이의 특성은 굉장히 비슷한데 색감 표현력은 빛세븐보다 살짝 낮고 토모에 리버보다는 살짝 못한 그 중간에 있는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로플 종이의 표면감은 토모에 리버와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빛세븐에 오히려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색감 표현력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토모에 리버의 대안으로 쓰기에는 디테일한 부분 표현이 아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월 사쿠라 컬러를 보면 색감 차이가 꽤 다르게 느껴지죠. 토모에 리버 쪽이 좀 더 차분하고 난색 계열의 표현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적색의 표현은 나쁘지 않은데 노란 계열이 확실히 죽으니까 색감이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빠지는 것 같아요. 토모에 리버가 훨씬 색감 표현이 좋죠. 우리가 이 토모에 리버 대안을 찾는 이유가 결국은 토모에 리버 이 52g 평량이 너무 얇아서 요 잉크 올리고 쓰다 보면 이렇게 우글우글해지고 우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잖아요. 차라리 다른 종이를 찾는 것보다 토모에 리버 평량을 좀 더 두껍게 해서 노트화를 시킨다거나 하면 좋을 텐데 보통 52g 평량지를 쓰니까 이런 점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토모에 리버 기준으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파년탄 컬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찢어가지고 나란히 놓을 수가 없어서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파년탄이 좀 더 선명하고 채도가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컬러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년필에 펜입해서 쓰기에는 파년탄이 좀 더 가독성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색조는 비슷해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 잉크 발색 차트 만들기는 제이어빈 잉크로 준비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 발색 차트 만들기 전에 신년 인사 겸 해서 좀 가벼운 분위기에서 한번 올해 마무리하면서 내년 계획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